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9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저는 이 뉴스 헤드라인을 보는 순간 마음이 좀 복잡해져요. 2019년, 2020년 한창 오를 때 그때도 정말 힘들었거든요. 저는 당시 유주택자였기 때문에 제가 힘들다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이 진짜 힘들어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야 저도 행복하잖아요. 그때 당시 회사 다닐 때도 막 집값 미쳤다 막 이랬는데, 그런데 지금이 더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질문이 또 하나로 모아집니다. 지금 수도권 집값이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집값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 너무 집에만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집, 평수, 학군, 브랜드, 근데 이 진짜 큰 그림은 바로 돈이라는 거. 시장에 돈이 얼마나 돌고 있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위기 때마다 정부는 늘 같은 선택을 해왔습니다. 좌우 따지지 않고 경제가 흔들리면 돈을 풀었어요.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그리고 그 이후까지 이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다 쓰였을까요? 아니면 어디론가 다 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돈이란 것은 자산으로 흘러가요. 그 중에서도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 그리고 가장 큰 돈이 필요한 곳, 바로 수도권 아파트입니다. 근데 소득은 그대로인데 집값만 계속 오르고 있는 것도 이상하죠. 이 질문도 진짜 많이 받습니다. 아니, 제 월급은 그대로인데 왜 집값만 계속 오르나요? 네, 답은 명확한데 바로 돈의 총량이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늘어난 돈은 모두에게 고르게 가지가 않는데 이미 대부분 자산이 있는 사람, 그리고 접근 가능한 사람에게 먼저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감은 사는 거는 되게 팍팍한데 집값만 이렇게 날아간다, 이 괴리가 지금 시장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집의 숫자는 늘어나지 않는데 사고 싶은 사람은 많습니다. 서울과 경기도의 핵심 지역들은 막 마구 찍어낼 수 있는 그런 곳이 없죠. 새 아파트가 나오려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해야 되고, 이거는 시간이 상당 기간 필요합니다.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당장 선택지가 적다는 뜻이에요. 사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고를 수 있는 집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은 늘어나고 재화는 한정되어 있는데 이 상황에서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이상한 거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모든 곳이 다 오른 게 아니라 쏠리는 곳만 올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서울 집값 다 올랐다, 경기도 집값 다 올랐다, 이 말 정확하지 않습니다. 오른 곳만 크게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계산적이고 이성적으로 움직입니다. 예전에는 나 살기 좋으면 됐지, 뭐 이런 감정이 더 많았다면 이제는 실패할 확률이 낮은 곳, 그리고 또 막 이렇게 구차하게 설명이 많이 필요 없는 곳, 또 나중에 팔기 쉬운 곳, 이런 곳으로만 돈이 모이기 때문에 어떤 곳은 몇 억이 오르는데 어떤 곳은 거의 그대로거나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요. 이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세와 월세가 매매 수요를 밀어 올린다, 이제는 다들 체감하시죠. 왜냐면 전세가가 너무 비싸고요, 일단 매물 자체가 너무 없고, 월세도 지금 뭐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전에는 집값이 비싸면 전세로라도 버티자, 이 말이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전세금도 부담이고 월세는 또 더 비싸졌고,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이 변했는데요. 이럴 바엔 그냥 사자, 어차피 나가는 돈인데 조금만 더 보태면 내 집인데, 이게 지금 매매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요즘 아주 중요한 변수가 있는데요, 바로 환율입니다. 최근 원화 가치가 약해지면서 외국인의 눈에는 한국 자산은 생각보다 싼데, 서울 아파트를 우리가 보면 비싸지만 달러나 유로화 기준으로 보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서울 부동산을 쇼핑하듯이 바라보게 되는 거죠. 특히 입지가 좀 좋은 곳들, 글로벌 도시 이미지가 있는 지역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9년보다 더 올랐다라는 이 말을 숫자로만 보면 저는 헷갈려요. 그때가 더 난리였어?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잖아. 근데 중요한 거는 어디에서 출발해서 얼마나 빠르게 움직였느냐입니다. 그때와 다른 점은 이미 가격이 높아진 상태에서 더 많은 돈이 제한된 선택지로 더 빠르게 몰리고 있기 때문에 상승률이 더 크게 잡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지점에서 꼭 해야 될 이야기가 좀 중요한데요. 지금 이 시장 분위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안 사면 큰일 난다, 이번엔 다르다, 서울 집값 절대 안 떨어진다, 이 말들이 2021년에도 똑같이 나왔어요. 근데 결과는 어땠죠? 하락은 경고 없이 왔습니다. 갑자기 왔어요. 위기는 사이렌을 울리지 않습니다. 원래 안 오르던 곳까지 비싸졌을 때, 사람들이 점점 더 확신의 찬말을 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상승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상승을 의심하지 않는 분위기,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오를까 떨어질까 맞추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건 약간 좀 신의 영역이죠.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하락이 와도 내가 버틸 수가 있는가, 이 집이 안 팔려도 내가 버틸 수가 있는가, 또 대출이 흔들려도 내가 감당이 가능한가, 이 질문에 답을 준비한 사람과 준비를 안 한 사람 간의 차이는 나중에 정말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19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들이 있어요. 늘어난 돈과 제한된 선택지,
그리고 쏠림 현상, 전월세의 부담, 그 다음 환율로 인한 외국인의 추가 수요. 하지만 역사는 항상 반복됩니다. 모두가 같은 방향을 확신할 때 시장은 다른 길을 준비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조급해하기에도, 너무 불안해하기에도, 너무 들뜨기에도 좀 애매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차분한 준비가 필요하고요. 오를 수도 있지만 내려올 수도 있다는 거, 그거 꼭 대비를 하시길 바라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상승장이나 하락장이나 보합장이 와도 그 어떤 것이 와도 나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이 되겠습니다. 잘할 수 있죠? 부동산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나의 돈 많은 것 중과 김부장 이야기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